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삼성 하이닉스만 외치실 건가요? 지금 중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대폭등 섹터가 있습니다. 한참 AI 열풍으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에서부터 몇 배씩 대상승을 보이는 난리가 났던 것처럼 지금 또 새로운 주인공이 한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에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래도 관심을 안 가지실 건가요? 주식은 결국 수익이 목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반도체의 뒤를 잇고 있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중국에서는 이미 난리가 난 이 섹터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자, 오늘 정규장을 개장하자마자 HLB에게 깜짝 매수 찬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제가 문자를 또 부랴부랴 보내드렸는데 8월달에 신청해 주셨던 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스팸함을 확인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실제로 오늘 보내드린 문자는 8월 20일 목요일이죠. 시간은 9시 8분경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 36,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36,000원대에서 매수가가 가장 좋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면 36에서 38 이쪽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어제 모더나 폭등으로 인해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이 열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가 시세를 토했어요. 근데 HLB는 올라간 게 없는데 토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찬스인 거죠. 상승은 반영을 안 하고 하락만 반영을 했다라는 거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가 매수 기회로 공략하기 좋은 컨디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후에 반납되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ST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HLB처럼 올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락은 좋은 기회다, 참고 바랍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전에 보내드린 문자는요, 사실 마지막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7월 10일 날 HLB 하한가 코멘트를 보내드리고 바로 오늘 이제 8월 20날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게 해드릴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달은요 HLB 제대로 좀 각 잡고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마 들어보시면은 요거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뒤에 고정 댓글이나 본문 글을 보시면 이렇게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좋은 기회를 바로바로 제가 영상보다 더 빠르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HLB 긴급 특이사항 알림 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용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뭐 문자 하나 보내드리는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8월달 남은 일자에도 뭔가 모르게 조금 수상한 낌새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8월에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 모더나의 호재를 좀 감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 폭등으로 인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본장 열리기 전에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갭상승으로 출발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맞겠죠. 근데 연관이 없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같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HLB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종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접 연관성이 없다보다도 간접적인 영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와의 직접적인 밸류 체인은 아니지만 mRNA 관련해서는 HLB의 자회사인 이뮤노믹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TNBC라는 백신을 미국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mRNA 계열이에요.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mRNA라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었고, 간접적인 영향들도 있고, 직접 모더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무튼 ST팜이나 몇몇 종목들은 급등을 했다가 시세를 다 토해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억울하게 급락이 나온 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왜곡과 쏠림으로 억울한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그 억울한 종목들을 저점에 잘 잡으면 꽤 괜찮은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가 공교롭게도 딱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매수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언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린 HLB니까. 자, 그리고 이제 썸네일이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요 바이오 ETF들이 지금 대폭등 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단에서부터 여러분들 NBI, XBI
XBI, IBB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 XBI는 중소형 바이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BB가 대형주들, 그다음에 MBI는 지수의 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가중이기 때문에 뭐 암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버텍스, 리제네론 이렇게 이름 좀 들어보신 것들 그러한 대형 바이오 비중들이 좀 큰 그러한 바이오 ET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개장하자마자 혁신신약 테마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을 했거든요. 혁신신약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하고 중국은요 이미 바이오로 엄청난 축제와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에 비해 지금 좀 약하죠. 어쨌든 그 주인공은 모더나였습니다. 모더나가 177%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미국은 상한가 한가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계 최초 mRNA 암백신 흑색종 관련된 건데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머크도 같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크의 키트루다는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머크가 같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알테오젠까지도 오늘 10%대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를 병용할 경우에는 암 재발 기간 연장, 전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 왔는데 당연히 알테오젠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미국 허가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엔테크, 노바백스, 화이자 일제히 다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상업화가 될 때까지는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나 대량 생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텀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실적을 가져가는 건 이쪽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조금은 불투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급등 이후에 시세를 토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오 섹터 내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거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시세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바이오를 떠나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죠.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일부 물량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눠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40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주주들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발행 주식의 약 3.3%를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20일 오늘부터죠.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순현금 69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또 특별 배당을 포함한 추가 환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 호재는 호재예요. 모멘텀과 재료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어느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발표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뭔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갈 건 알지만 알면서도 매도가 좀 고민되기도 하고 버벅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함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매도할 이유를 그래도 소멸시켜주는 좋은 호재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요. 3분기에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 실적들이 플러스 300% 가까이 급증을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체에서 78%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낸드까지도 상승을 좀 전망하고 있고 LTA라고 하죠. 장기 공급 계약 LTA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는 확보된다라는 또 장점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조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서 좀 풀어드렸죠.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조선 쪽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화학이나 2차전지 쪽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전기차를 잘 팔고 못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제품과 또 배터리를 탑재할 전방 제품 라인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장의 모멘텀이 더 중요한 섹터가 2차전지다라는 점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유가와 금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가는 그래도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도 일단은 음봉으로 꺾여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bp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는 그렇게 의식을 안 하는데 장기채에는 직접적으로 의식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넘어설 때는요, 미국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좀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시야가 좀 열려 있어야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잠깐 좀 움츠러들었던 개인들의 예탁금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그래도 다시 100조 원대로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다시 지금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자는 각자의 몫이고 각자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반도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1차 사이클을 그려내고 이제 휴식을 하고 2차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만 자꾸 목을 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채워서 들고 있으시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다음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나 단일 종목 ETF 이런 쪽에서 나온 매도 물량들이 코스닥으로 10분의 1만 넘어가도 코스닥에서는 급등이 뻥뻥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연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네는 지금 비중을 자꾸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증시를 포트폴리오에 딱 몇 퍼센트 담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수준으로 지금 비중이 많이 커졌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매도를 지금 해야 될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매도를 굳이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개인들이 자꾸 매수를 하는 행위는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쪽으로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주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기금, 외국인 이 친구들이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또 매도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 대장주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은 삼성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좀 자꾸 집착해서 그 종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는 몸집도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당장에는 쉽지가 않다. 중요한 건 오늘 뭐 10% 오르고 뭐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오히려 적당한 종목들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에다가 초점을 두고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두 번 정도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4대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기준으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지금 많이 못 움직이고 있던 이유가 결국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3일이 미국 중간선거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가장 빠르게 지지율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주식도 아니고요. 뭐다? 코인입니다. 코인. 트럼프 가족들도 코인 회사를 아예 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코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면 코인으로 돈맛을 좀 보게 해주면 사실상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상반기 때 코스닥 한참 올라갈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시장 무너지면서 다시 다 꼬꾸라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편하게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생활이 좀 윤택해지게 만들어준 대통령을 지지해야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도 결국에 지금 속도를 내는 거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빨리빨리 해라. 클래리티 법안은 원래 올 초에 통과가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자꾸 좀 밀려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사실 트럼프도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좀 막 이익 관련해서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건지 정말 뭐 국익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국익이라고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코인을 또 끌어올리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본격적으로 클래리티 법안, 암호화폐 법안 이런 게 다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하면 코인도 또 큰 시세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의 피날레는 여러분들 사실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금 한참 오르고 주식 한참 오르고 이것저것 자산들이 쭉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를 하신다면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오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도 미쳤고요. 그럼 국내 바이오도 결국에 다시 훈풍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거고 재료가 강하잖아요, HLB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HLB부터 지금 관리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하락했던 거를 언제 어떻게 낙폭을 만회해서 제자리에 좀 다시 올려다 놓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HLB는 이미 CRL로 두드려 맞았던 시세를 다 회복을 했죠.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종목 좋아요, 저런 종목 좋아요 하고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HLB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HLB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다시피 패시브 성향의 자금들이 있죠.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돈들,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패시브까지 반응을 정말 잘하고 있고, 액티브는 뭐 말해 뭐해죠. 재료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재료가 또 좋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외부 환경이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HLB도 집중 준비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왔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필요한 문자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슈가 발생했거나 급등이나 급락이 나타날 때, 오늘은 이제 급락이었죠. 이렇게 매매 타점 같은 것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비용이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께는 문자를 발송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은 꼭 한 번씩 양심상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할 때 이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자 한 통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준다라는 겁니다. 벌써 오늘 매수하고 10% 이상 지금 꽁으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뭐 단타 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 관리와 전략을 관리 잘해서 재료가 추후에 나오면 또 우리가 잘 긁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HLB를 오래 물려서 조금 고통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종목은 난 진짜 못하겠고 HLB로만 어떻게 승부를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HLB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요 재료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라면 또 그것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고 말고 어떻게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인 거고, 저는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보내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인 거고, 상황을 진단해서 판단해서, 그죠? 그렇게 한번 좀 잘 호흡을 맞춰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특이사항 알림 신청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미리미리 신청 한 번씩 해두시고요.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시간대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것을 다시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바로 미리 신청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최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HLB 영상에서도 이렇게 좀 다른 내용들을 같이 좀 담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제가 한번 유익한 정보들로 도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